네, 안녕하세요. 경제재미쪽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촉을 잡아줄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두 분의 교수님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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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한 주 동안에 잘 지내셨나요? 예, 이렇게 날씨는 좀 따뜻해지는데 말이죠. 네. 미세먼지가 원체 좀 심하죠. 이 미세먼지가 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서도 저는 이제 빨리 계란에다 진달래 필 때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봄이 오길 네. 바라는 마음인데 이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참 만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해법을 찾기 위한 가장 큰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국책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우리나라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기관이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유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어떤 조직인지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는 네. 26개 국책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이 연구기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또 업적을 평가하고 네. 또 큰 국가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으로 연구할 주제들을 기획하고 또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서 정부가 수준 높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경사인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알기로는 각 부처들마다 네. KDI니, 네. 산업연구원이 이런 네. 연구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국무총리실로 통합해 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각 부처하고 이런 관계는 어떻습니까? 김영삼 정부까지는 대개 한 부처의 연구소가 하나 정도씩 지원하는 그런 그 역할을 했고요. 그렇죠. 네. 김대중 정부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 연구에 좀 자율성이 줄어들고 아, 자율성이 더 또 때로는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기 힘들죠. 예, 예. 1대1 관계가 될 때는. 그래서 당시에는 뭐 구조조정의 차원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연구의 자율성을 좀 더 보장하고 좀 더 풍부한 연구를 네, 통해서 예. 정부를 잘 지원하도록 이걸 통합관리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때 경제인문사회 분야를 통합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태동했고요. 예. 이공계 쪽은 과학기술연구회라고 해서 거기는 25개 연구기관이 아, 있습니다. 25개. 현재는 이제 이렇게 크게 두 연구회 체제가 예. 정책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보니까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1년이 좀 넘으셨어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을 텐데 수혜가 어떠셨나요? 예, 1년이 벌써 지났는데요. 네. 저는 예전에 참여정부 때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일도 했고 후반부에는 이제 정책실장 일을 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정책 현장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또 그거를 입안하고 실행하는 이제 그런 일을 했다면은 지금은 정책 연구 지원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책 결정자가 늘 부딪히는 문제는 항상 현안에 대응해야 되고 또 가급적이면 미래를 지향해서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 필요한 게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인식할 것이냐, 어떤 대안이 있느냐, 어떤 대안을 선택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느냐에 대해서 풍부한 사전 연구가 돼 있으면 네. 의사결정자는 그 분석과 그 대안을 놓고 짧은 시간에 가장 수준 높은 판단할 수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늘 그게 이제 필요했다고 제가 느끼는데 지금은 그거를 그 당시에 이제 고민했던 것을 사전에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은 분석과 판단, 대안 이것이 정책 결정하고 좀 가깝게 최대한 유기적으로 좀 결합돼서 돼야 된다 하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얼마나 이게 잘 됐는지는 아직 뭐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고 기사님 껄끄러운 질문을 좀 한 거 있어요. 예.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네. 소득 주도 성장을 계속 추진하면서 예.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또는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포기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장님께서 많이 간여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정책 그 초기 정책 이제 결정과 추진은 청와대가 했지만은 그거를 이제 분석하고 대안을 내고 예. 하는 일은 이제 계속 해왔죠. 네. 했는데 어쨌든 질문은 상당히 좀 껄끄러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건 피할 수 없는 질문이고요. 또 당연히 또 토론해야 되는 질문인데 네. 제가 제가 판단할 때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그게 이제 구체화된 정책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문제, 그렇죠. 또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예. 이제 예. 제한하는 문제 이런 이제 정책들이 있는데 아직 그 뭐 공과를 다 판단하고 결론 내기는 아직 힘든 그런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효과가 길게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거를 놓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게 효과를 본 측면이 있고 네. 또 예상치 않게 부작용을 만든 측면이 있고 저는 양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우선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상당수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데 대개는 이제 비정규직이라든지 불안정 고용 때문에 일을 하고도 그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낮아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득이 지금 꽤 늘어나고 생활이 안정되고 그 결과 지난해에 연간 그 소비 증가율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소비 측면에서는 그 이전에 이제 2016년에 소비 증가율이 2.4%였고요. 2017년이 2.7%였고 작년이 2.8%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민소득 증가율을 조금 앞서는 그런 그 수치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고용이 유지되는 그 계층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늘어났고 그것이 소비 증가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고용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음식 숙박업이라든지 또 소매라든지 이런 그 이 자영업종의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은 뭐 여러 가지 그 비용의 압박을 받는데 예컨대 무슨 뭐 건물 임차료라든지 또는 뭐 카드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임금이 올라간다는 게 지불 능력이 좀 줄어들 수 있고 네. 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고용이 줄어든 게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이 이제 초기부터 만약에 좀 가동이 됐더라면 거기서 고용이 줄어드는 걸 좀 예방할 수 있었는데 그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그거는 빨리 그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경사연이라는 게 이제 딱 있으니까는 부처와 연구단체가 바로 연결되기보다는 경사연을 통해서 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연구원 하시는 분들 입장에 보면 다 이 대부분 유수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오셨는데 기본급 플러스 뭐 용역을 하는 베이스다 보니까는 실제 필요한 연구 못하고 어떤 자기만족의 연구를 한다 뭐 이런 여론도 좀 있어요. 그런 비판적 의견도 그래서 어떤 게 전체로 보면 효과적일까요? 우리가 이 참 띵크탱크라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 관리 체계를 만들 때 연구기관의 자율성도 충분히 존중하고 또 가까운 곳에서 늘 이렇게 그 토론하고 회의하고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은 뭐 특별히 큰 문제가 없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별 부처에 직속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면은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러저러한 뭐 이렇게 간섭이 존재하는 거를 우리가 좀 막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통합을 했고 현실적으로 연구회 체제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나 예를 들어 개별 부처의 협력은 지금도 매우 긴밀하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통합된 시스템이라고 해서 부처의 협력이 뭐 이렇게 단절되거나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둘 다가 이제 같이 가고 있고 다만 이제 기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정책 현장에서 볼 때 좀 한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으나 기본 연구가 충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용 연구만으로 가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이 약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같이 갈 필요가 있고요.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해서 정책 현장에 있는 분들을 더 지적으로 뛰어난 연구, 더 빠른 대응을 통해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네.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사장님 말씀에 참 동감인 게요. 저도 공무원 할 때 느낀 게 그 네. 부처의 연구기관이 소속돼 있으면 전체적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상황이 있어서 네. 저는 이런 전체적인 구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러다 보면 부처하고 관계가 멀어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불평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취임하거나 작년 그 여름부터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여러 정책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즉각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연구단을 5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포용 성장 연구단이라는 게 있고 또 혁신 분야를 위해서 혁신 성장 연구단이 있고요. 지금 우리 남북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번영 연구단, 무슨 균형 발전 연구단, 또 국제 협력 연구단 이 5개 연구단을 별도로 만드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정부가 하는 일에 최대한 빨리 지원하고 또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연구단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그 양자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갭을 좀 메우기 위한 그런 대책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네. 오늘 제가 뉴스를 하나 보고 왔어요.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 활성화 정책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저는 보면서 상당히 잘 만들어진 정책인데 핵심은 뭐냐면 기존에 하는 방식을 이렇게 답습을 했어요. 아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벤처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ICO라든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빠져 있고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여쭤보냐면은 그런 부분이야말로 우리 경사인에서 크게 보고 네. 국가 정책에서 4차 산업혁명 부분을 앞장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있지 않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예. 같이 협의하십니까? 중기부 예, 정책에서. 그런 부처들이 이제 어떤 정책 대안을 만들고 새로운 전략을 짤 때 우리 이 연구기관들 여러 그 연구자들이 다 이제 참여하죠. 예. 참여하는데 아마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어떤 좀 정말 혁신적이고 예, 예. 정말 현상 타파적인 어떤 그런 혁신 방안 같은 거를 자유롭게 이렇게 허용해야 되는데 네. 네, 맞습니다. 그래야만 그게 참, 누구든지 마음 편하게 예. 현실을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그 제안을 할 수 있는데 네. 아마 그 점에 있어서 좀 미흡한 게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신기술, 신산업,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영역이 워낙 중요하고 예, 예. 우리나라가 그동안에는 뭐 3만 지금 1,000불까지 와 있는데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앞 선진국이 하는 거를 이렇게 관찰하고 모방하고 조금 개선하고 이렇게 지금 예. 왔다고 보면 앞으로는 그렇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내야죠. 예, 예. 아직 안 해본 걸 한번 시도해 봐야죠. 이게 이제 혁신형 발전의 핵심 요소인데 그거를 가기 위해서 새로운 방안을 만든다 할 때는 네. 현실에 존재하는 방안 중심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예, 이걸 넘어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회 내에 뭐 신기술, 신산업, 4차 산업혁명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혁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현상 타파적인 그런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네. 별도 지금 TF를 지금 구성하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아무런 제한 없이 조건 없이 풍부하게 고민하고 토론해서 이런 좀 정말 혁신적인 그런 방안들이 정부에도 좀 제안되고 해서 그러면 이제 일정한 틀 속에서 만들어진 안과 그렇습니다. 틀을 네. 벗어난 안이 좀 융합될 수 있도록 네.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이사님이 말씀하신 포용적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되려면요. 네.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방식은 어렵고요. 네, 테크놀로지를 새로 도입을 해가지고 네. 그걸로 예를 들면 분산형 경제 이런 걸 연결해서 가는 구조로 가야 문제가 풀리는데 예. 저는 이번에 안타까웠던 게요. 네. 제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ICO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벤처에 도전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게 전혀 제외돼 있고 옛날 방식 IPO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문제인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풀어주시면 좋겠다.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예,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보니까 이제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공직의 여러 특성을 잘 알고 계시고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유럽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예. 여러 군데를 갔는데 그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벨기에 루뱅 지역에 있는 그 아이맥이라는 곳을 제가 다녀왔고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스테이션 8이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이 두 군데가 다 기술과 창업이 한 공간에서 그렇습니다. 예. 융합되고 독창적인 어떤 그 기술 개발과 창업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우리 지금 저 산학연 이렇게 협동 교수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산학연이 실제로 많이 이게 단절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연구 따로 뭐 창업 따로 뭐 기업 따로 그렇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 파리에 있는 스테이션 그 A라는 데는 옛날에 기차역으로 되어 있던 공간을 세 개로 이렇게 예, 구분해서 예, 여기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스폰서 역할을 하고 수많은 1,000개 정도의 그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와서 이제 그 연구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공간 구성을 보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어느 그 창업 기업에 대해서 고정된 공간, 문이 닫힌 공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 개방된 공간이고요. 우리 왜 스타벅스 한테 뭐 길게 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그 탁자가 있는데 거기에 자리 하나씩을 준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앉으면 반드시 옆 사람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개방적 공간을 만들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융합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온갖 아이디어가 교환되고 그걸 이제 이미 성공한 기업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그걸 지원하기도 하고 자기 기업들하고 연결하기도 하고 이런 저는 발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우리는 너무나 이게 이렇게 분리된 예. 그런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아무도 그걸 촉진하는 작용을 지금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뭐 지켜보고 또 우리가 학자들이 많이 제안하는 내용들을 좀 묶어서 새로운 좀 이렇게 발상을 한번 해보자. 네.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경제적인 측면 너무 궁금하신가 봐요. 계속해서 질문 주고 계신데 네. 제가 앞서 찾아본 바로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현안 중에서 우리 저출산 네. 이러한 인구 감소 문제를 가장 중요하다라고 또 꼽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지난해 한국 출산율이 1명, 그러니까 1.0명 아래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0.9명이에요. 0.9명.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가능할까요? 최근에 네. 이제 그 통계청이 공식 발표한 출산율이 작년 출산율이 네. 0.98명입니다. 네. 0.98명인데 이 수치는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두 사람이 자녀를 몇 명 낳아야 이게 인구 대체가 되느냐 네. 이걸 대체 출산율이라 하는데 이게 2.1명이거든요. 2.1명. 2.1이 돼야 어느 수준의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 이게 0.98 떨어졌으니까 선진국 OECD 국가를 다 통틀어도 그렇고요. 이런 지금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태가 지금 돼 있고 네.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게 방치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여기에 우리 한국 사회의 이 모든 취약점 다 이 수치에 다 녹아 있고요. 이게 방치되면 한국은 이제 소멸되는 과정에 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지금 지방에 가면 여러 마을들이 사라지고 네. 이번에 입학식을 하는데 뭐 초등학생이 한 명도 없어 입학식을 못한 학교가 수백 군데가 지금 되고요. 지방은 이미 소멸 과정에 들어가 있고 서울에 예를 들면 중심되는 뭐 중구라든지 종로라든지 여기도 소멸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 전체로는 그렇지 않지만은 경기도도 이제 인구는 늘어나는데 저기 뭐 이렇게 외곽 지역 소멸 과정에 들어가 있고요. 무서운 일이 좀 진행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제가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고용이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상속을 많이 받거나 네.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꽤 괜찮은 직장에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거나 현재나 미래를 놓고 볼 때 소득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 마련되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연애도 포기하고요. 결혼 포기하고요. 그리고는 결혼을 했다더라도 출산을 포기하거나 한 명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개인의 고용과 소득을 어떤 형태로든 이게 그 가족이 해결하거나 그 사회가 이 조건을 만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야죠. 무슨 육아 보육 여건이 안 된다 그건 다음 문제고요. 그 이전 단계의 고용과 소득의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어떤 형태로든
젊은 사람들이 고용이 되게 하고 네. 또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게, 그러니까 제공되게 하고 그게 안 되면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서 내가 당장 지금 실업이라 하더라도 내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노후에 내 소득이 보장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혼 안 하겠습니까? 네. 자녀 출산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성장에 그동안에 막 목표를 걸고 여기 막 목을 걸고 오로지 성장 이렇게 수출했는데 네. 이 조건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이제 발전국가론이라고 하는데 이 발전국가론이 우리가 3만 1,000불까지 오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우리 사회를 지속하게 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0.98이라는 것은 한국 사회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가 방안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 이제 소멸 수축 과정을 갑니다. 최근에 수축 사회라는 책이 나왔는데 대단히 중요한 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수축, 위축, 소멸 과정을 가는 것이죠. 유치원 문을 닫게 되고요. 초등학교 문을 닫게 되고, 그 다음에 유아복, 아동복 이게 이제 문을 닫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에 이제 지금 대학이 전국의 대학이 뭐 거의 뭐 절반 이상 문 닫아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 전체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져서 아무리 좋은 물건 만들어도 앞으로는 이제 매출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공급은 AI다 로봇이다 해서 총 공급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총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고 경제도 붕괴하게 되고 국민연금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사회는 안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중간에 과거에 그래도 여유 있게 성장하던 단계에서 모든 것이 수축되고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소멸되는 이 중간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 또 국가 모델, 성장 전략, 분배 전략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한국의 미래가 없다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포용국가 모델을 지금 제안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의 발전국가 모델에서 포용국가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 대단히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든든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예, 네. 지금 뭐 우리 국민 전체가 고용도 불안하고 또 젊은 사람 자녀를 둔 분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거고 네.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이 미세먼지가 거의 뭐 일주일 이상 이렇게 뭐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네. 또 그것이 올바른 어떤 상황 판단과 올바른 정책 대안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앞으로 진행돼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경청하고 또 그것을 정책에 제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 경제문사연구에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님 우리 쪽 국민들 어려움을 풀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연구 그리고 조사가 필요한지 마지막까지 끝맺음이 잘 되어야지 이제 행복한 나라 그리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사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